좋아. 오늘 또 스트리밍으로 많이를 보려나. 아이고, 좋았어. 볼펜. 자, 우리 새로 오신 언니 이름이 정혜린. 혜린이 언니. 린. 네. 정혜린. 정혜 아니고 린. 혜린. 린. 반가워요. 그래. 혜린이 언니는 학교가 어디? 저 세종과. 세종과학고. 알겠습니다. 세종과 몇 학년이요? 3학년. 3학년이요? 영재. 세종영재? 네. 세종영. 오케이. 반갑습니다. 그래. 자, 오늘은 어디를 해볼 것이냐.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콜수인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그 입자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로부터 공유 결합 혹은 그 이온 결합을 분석하는 걸 해봤었거든요. 여기 또 들어왔다. 상혁이 오빠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전달되나요? 상혁 오빠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여기 답이 없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뿅. 하나 둘. 아유. 말씀이 없으시냐 이거. 하나 둘.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은 15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할 얘기가 뭐냐면 루이스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이스 구조. 혜린이 루이스 구조 잘 그려요? 근데 하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루이스 구조 못 그리진 않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입시에서는 그 공교육 과정, 화학원, 화투 과정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도 입시에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거는 하면 심심하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까다롭지 않나라는 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예로 하나 들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자, 그 15번에 찾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거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첫 번째 1. 어떤 구조가 하나가 있냐면 탄소 요래 요래 보이시죠? 그래서 탄소가 결합선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만약에 수소는 메테인인데 여기에서 두 자리가 저렇게 플로라이드로 치환이 돼 있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이제 각도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각도 중 하나를 여기를 시타 2, 여기는 시타 1. 자, 그럼 혜린이 언니 저 1하고 2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대소비교. 데이터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대소비교. 어디가 각도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크냐? 그래서 이제 대소비교 시타 1, 시타 2. 그래서 이제 대소비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그 분자 내에서 각도를 물으면
그 주변에 달려 있는 치환기의 크기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묻죠. 예, 물론 당연히 그것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때로는 크기보다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냐 싫어하냐, 전자를 뭐 끌어가냐 밀어가냐 이런 것들이 각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소는 일주기 원소고 플로라이드는 이주기 원소니까 아무래도 원자 반경이나 원자 크기가 플로라이드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이 이제 원자 반경이 더 크니까 커져가지고 설라분에 그 뭐 반발이 생겨서 이 시타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뭘 해볼 거냐? 전기 음성도. 캬. 전기 음성도 알죠? 알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뭐 사실은 진짜 중요한 주제죠. 화학에서는 뭐 그 수능에도 나올 뿐더러 뭐 사실은 저걸로 노벨상도 나왔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화학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 나와 있는 저 그 분자에서 그 구성하는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자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짜자자잔 해서 슈쇼, 단쇼, 플러린. 자, 이 세 개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짜잔, 짜잔 이렇게 되겠죠. 자, 앞으로 이 전기 음성도는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현, 그러니까 수소의 전기 음성도, 뭐 탄소의 전기 음성도 그런 의미로 저 기호를 쓰도록 하겠어요. 왔어요, 왔어요. 자, 이자 홍우 수소 전기 음성도. 좋았어요. 2.2.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에는 2.1, 뭐 어떤 문헌이 2.2 뭐 이렇게 있어서 뭐 그 근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헤로인 탄소 전기 음성도. 그렇죠. 잘했습니다. 2.55. 좋습니다. 저번에 줬던 콜스인데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 콜스 2번째 시간. 있으면 그거 쓰면 되고 아니면 드려도 돼요. 콜스. 새로 오신 오빠 교재 있어요? 콜스 2? 콜스 있어요. 그래. 좋아. 새로 오신 어제 오빠 이름이? 종우. 종우 오빠. 그래. 종우 오빠. 이 플러린 전기 음성도? 그렇죠. 4죠, 4. 그래서 한 110여 정도 되는 모든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외울 수는 없거든요. 나도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우는데 그 나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에 써주시는 전기 음성도 정도는 한 외우시면 돼요. 그럼 한번 많아봐야 7, 8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외우셔도 되고요. 나머지 것들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렇게 뽀로롱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결합 전자쌍의 전자 밀도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쪽으로 약간 쏠리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쏠림 현상을 영어로는 폴러리제이션, 우리말로는 분극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폴러리제이션이나 분극화라는 표현은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나오는 이 단어는 아니어서 약간 뭐 쏠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뭐 아니면 그냥 폴러라이제이션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뭔 말이냐면 전기 음성도가 얘가 제일 크니까 플로린은 누구한테서? 탄소한테서 전자를 막 끌어갈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한테 그 전자를 또 빼앗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전자 이동이 살짝. 그 다음에 탄소에서 플로라이드 쪽으로도 전자 이동이 살짝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 결합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냐면 중심 원자인 탄소 주변으로 쏠리게 되고요. 탄소하고 플로라이드의 결합 전자는 플로라이드 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럴듯하죠? 여기까지 그럴듯하죠? 하죠? 우린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이때 이오 영역의 전자 밀도가 커지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커지죠. 그러면 전자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전자 밀도가 커지니까 커진 전자 밀도만큼 전자끼리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커진 전자 밀도만큼 전자끼리 청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청력은 구조 내에서 강화시켜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해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은 항상 어떤 방향이에요? 좋은 건 더 좋게, 나쁜 건 덜 나쁘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100% 좋은 왔어요, 괜찮았어요 100% 좋은 이론만 있는 건 아니라서 항상 장단이 있지만 좋은 건 좀 강하게, 안 좋은 건 약하게. 이게 모든 것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냐면 청력이 나타나면 청력은 강화시키는 거예요, 청력은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청력은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용역의 전자 밀도가 커지고 그 다음 사이의 청력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막기 위해서 시타2가 각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시타2라는 각도가 커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저 파란색 빗금치 영역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청력은 커져요, 청력은 작아져요? 청력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있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콜스2인데 안 가져왔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원래 여러분 이런 식의 탄소를 중심으로 원소 4개, 예를 들면 똑같이 슈쇼면 원래 각도가 몇야 돼요? 109.5도죠?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시타2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보다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109.5도보다 시타2가 커졌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9.5도보다 각도가 커졌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각도가 커지게 되면 누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요 전자쌍하고 요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시타2는 증가해야 되겠어요? 시타1은 감소해야 되겠어요? 얘는 감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분포된 전자 밀도 사이에 그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쪽은 살짝 증가하고 이쪽은 살짝 감소해서 저 정전기적 청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시타1하고 시타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도 누가 요 수소보다는 플로린의 원자 반경이 더 크기 때문에, 왜 1주기 원소고 2주기 원소잖아요. 2주기 원소여서 이게 좀 더 커서 이 각도가 커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슬쩍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각도가 더 작아집니다. 이 각도가 더 작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홍보됐죠? 좋아요. 이거 슬퍼 보여요? 졸려.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예찬 오빠 안 졸려? 괜찮아요? 그래. 혜린이 형이 안 졸려?
괜찮아. 그래서 예, 앞으로 요 5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층에 와이파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끊겨가지고 저기 전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5층이 될 것 같아요. 홍이 5층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네, 하여튼 아마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온 오빠 이름 뭐였죠? 종우. 종우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 그 두 번째 이. 자, 이제 뭘 한번 해볼 것이냐. 두 번째 이는. 잠깐 뭐를 먼저 해볼 거냐. 16번 먼저 해볼까요? 16번. 자, 16번은 바로 그 유명한 인원입니다. TBP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TBP. 자, 쟤는 그 줄임말이고요. 원래 뭘 줄임말일까요? 뭘 줄임말일까요? 자, 뭘 줄임말이냐면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TBP 요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삼각 쌍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삼각 쌍뿔.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각쌍뿔이라고 하는 구조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자,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두고 있네요. 그래서 제 얘를 가지고 삼각쌍뿔이라고 하는 구조를 한번 구현해 보아라. 알겠죠? 그렇죠? 자, 제 구조 어떻게 되겠느냐? 자, 한번 쓱 그려볼까요? 시작. 자, 거의 틀릴 거기 때문에 연필로 그려보세요. 알겠죠?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쓱 볼게요. 자,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요? 예찬. 좋아. 포무 좋아. 좋아. 그다음에 자, 혜린이 좋아.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린 친구도 있고요. 약간 실수한 친구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할 때는 우선 맨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중심 원자 고르기. 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중심 원자가 보통 누가 되죠?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보통 누가 돼요? 루이스 구조 그릴 때,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주변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보통 중심 원자는 누가 돼요? 혜리 누가 돼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질문 못 들었구나.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할 때 여러 원자 중 보통 누가 중심 원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 안 들어. 이게 화학식 사전 보통 나오는데 선생님들 보통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원자? 바로 봐. 전기 음성도가 보통 작은 원소.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알겠죠? 작은 거. 자, 물론 어디까지나 보통이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 틀리기도 할 뿐더러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증명할 수도 없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알겠죠? 그러면 왜 저런 경향성이 있을까요? 자, 왜 저런 경향성이 있냐면
자, 주기율표를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간단한 주기율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3족 원소가 있을 수 있고요. 14족, 15족, 16족, 17족. 에서 2주기 원소에 보통 누가 있어요? 2주기 13족 누구 있어요? 붕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14족은? 새로운 오빠 상우 아닌데 종호야. 상우 누구니? 상우 어디니? 자, 종호 오빠 14종 누구? 탄소. 그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질소, 산소, 플로린 뭐 이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리고 그 밑에 3주기에 또 누구 있긴 할 건데, 자, 이때 여기에서 붕소가 만약에 화학 결합을 한다. 그럼 결합선 몇 개 나와요? 붕소가 결합하면 결합선 몇 개 나와요? 3개죠, 3개. 하나, 둘, 셋. 탄소가 결합하면 결합선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질소는? 하나, 둘, 셋. 산소는? 하나, 둘. 플로린은?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잘 봐요. 중심에 있는 원자는 기하학적으로 말이에요. 결합선이 많은 게 유리하겠어요? 결합선이 별로 없는 게 유리하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얘기는. 레고 블록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어떤 센터에 여러 가지 조각을 붙여야 돼. 그럼 센터에 있는 부품은 뭘 많이 끼울 수 있는 게 좋아? 하나만 끼울 수 있는 게 좋아? 자,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원소가 편리해? 결합선이 많이 나가는 게 센터에 있을수록 기하학적인 가능성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합선이 뭐 할수록 이렇게 많이 나갈수록 이게 중심에서 유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하학적으로 구조를 풀어나갈 어떤 그 여지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주기율표상에서는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갈수록 뭐가 증가하죠? 이 전기 음성도가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가 커져버리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결합선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결합선이 줄어들죠. 결합선이 줄어드니 이런 애들은 센터에 있을 때 기하학적인 여지가 좀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기 음성도가 보통 작은 애가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향성일 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적인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저렇다라고 보통의 화학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한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그 중심 원자에 대한 바로 최외각 전자 배치.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플로린, 플로린, 염소 중 전기음성도 제일 작은 게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인이 되겠죠, 그렇죠? 인은 전기음성도가 되게 낮아요. 탄소보다도 전기음성도가 낮아요. 되게 작은 원소에 속하거든요. 그럼 이 인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 배치가 3s2, 3p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인 해놓고 최외각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로젠 원소의 경우는 중심 원자와 어떻게 하죠?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죠. 자, 어쩌란 얘기냐면 인을 놓고 최외각 전자 5개를 표시하고 지금 말단 원자들이 누가 있냐면 플로린이 있고 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 플로린이라고 치자. 그럼 할로젠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죠?
7개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짱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해했잖아? 왜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면 될까요? Why? 왜 단일 결합으로 연결할까? 할로젠을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다 아는 말이 다 아는 말. 그렇지요. 바로 뭐 하려고 이런 거냐면 옥텟을 만족시키려고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는 말단에 있는 할로젠의 경우는 항상 옥텟이 만족돼야 돼요. 알겠죠? 뭐 그렇지 않은 좀 희한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단 할로젠은 항상 옥텟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할로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할로젠을 쪼르륵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3. 자, 띄우시고 인 해서 플러린, 염소, 플러린, 염소, 플러린. 이런 식으로 인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할로젠을 저렇게 결합시킨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주어져 있는 요 인 결합선이 몇 개 있어요? 결합선이 5개 있죠. 그러면 결합선 5개 있는 얘는 현재 지금 옥텟을 만족해요? 옥텟을 넘어섰어요? 옥텟을 넘어섰죠? 옥텟이 되려면 결합선 몇 개까지? 결합선 4개까지가 옥텟인데 지금 저 이는 결합선이 5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래. 자, 3주기 이상인 중심 원자는 옥텟 초과가 가능하지요. 왜죠? 혜린 왜죠? 비어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empty d orbitals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옥텟을 초과하는 원자가 저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주기 이상의 원자들에서. 그래서 뭐 디오비탈이 비어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런데 항상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하지만 그 형식 전화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합니다. 옥텟을 초과할 수는 있으나 옥텟을 초과하는 원자의 형식 전화는 0으로 그려주어야 보통 안정하다라고 판단되는 루이스 구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 인의 형식 전화 얼마예요? 형식 전화 얼마예요? 0인 거 알겠죠? 형식 전화 0. 왜냐면 인의 원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지금 결합을 통해서도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가 없어서 뭐가 된다? 그대로 형식 전화 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놈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제 해줄게요. 에이. 아이고. 자,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6번인데 16번에 1 했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 3 했고 그 다음 4.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VS EPR을 적용해 볼 거예요. VS EPR 알죠? 자, 원래 뭐 줄임말이죠?
자, 뭐 줄임말이냐면 밸런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요걸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원자가 뭐 껍질 전자 쌍 반발. 그래서 원자가 대신 뭐 최외곽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 말을 줄여 쓴 겁니다. 그래서 뭐 한글로 쓰건 번역하건 원래 영어로 쓰건 너무 길어가지고 VSEPR로 이렇게 저렇게 줄여 쓰는 거지. 자, 뭐예요? 바로 결합전자. 꼭 결합이 아니더라도 전자쌍끼리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전자쌍끼리 거리가 멀어야 된다고 하죠. 전자쌍끼리 거리가 멀어져서 그들 사이의 청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결정된다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2는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가 있어요? 주변에 전자쌍이 5개가 있죠. 그러면 그 주변 전자쌍 5개의 입체 구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겠죠. 지금은 바로 입체수가 5. 자, 뭔 말이냐? 인을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본 각도를 물론 약간 이제 뭐 결합의 속성상 약간 살짝 각도가 변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각도를 어떻게 두냐면 여기를 직각으로 두고 여기를 120도로 각도를 표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평면 방향과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축 방향을 기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평면 대신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뭐 이렇게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적도 방향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적도 방향. 적도 알죠?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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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지구과학 시간에 북극, 남극 말고 중간에 있다 가는 거에 적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겠다. 혜린 언니 적도 영어로? 적도 영어로. 적도 영어로. 적도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쿠에이터라고 합니다. 이쿠에이터 알겠죠? 이쿠에이터. 그래서 이쿠에이터에 대한 형용사형으로 이쿼토리얼이라는 말로 이 방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찬 오빠?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를 스페인어로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 스페인어로. 에쿠아도르라고 합니다. 그 중남미 국가 중에 에쿠아도르라고 있죠. 그게 이쿠에이터의 스페인어식 발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에쿠아도르인데 가면 적도놀이 할 수 있는 적도놀이. 적도놀이 알아요? 누구야? 저기 홍오빠 적도놀이 알아요? 적도놀이 몰라요? 종오빠 적도놀이 몰라요? 몰라요?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우리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서가지고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이게 적도놀이에요 이게. 알겠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북반구 있잖아요.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가 남반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북반구, 남반구 하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딱 적도에 있는 나라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몰랐구나. 혜린아 재밌겠죠? 해보고 싶죠? 국경놀이 알아요? 국경놀이? 국경놀이? 국경놀이 뭐예요? 국경놀이? 자, 우리나라는 이게 걸어서 국경 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했다면 좆대죠. 우리 큰일 나. 우리나라 여기서 국경 넘었다가 어머! 아, 며칠 전에 그 국경 넘어간 미군 하나 있었잖아요. 몰라요? 뉴스에 크게 났는데? 몰라요? 거기 근무하던 미군이 가만히 있다가 와! 가지고 그거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간 그 미군 하나 있는데 그 얘기 알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신 나간 애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경에 접해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페루, 볼리비아 이런 국경 있어요. 뭐 이렇게 남미 같은 데 페루, 볼리비아, 페루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방향을 뭐라고 부른다?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영어로 써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축 방향은 뭐라고 쓰느냐? 영어 표현으로는 엑시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수가 5일 경우에는 5개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여기에다가 EQ라는 첨자를 써주고 위아래에다가는 방향에 AX라는 이런 아래 첨자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편의상 알겠죠? 그러면 관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 어쨌건 플러린 3개에 염소 2개잖아. 2개잖아. 그럼 얘네들을 여기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라는 거죠. 자,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애는 3개, 2개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로린이 지금 엑시얼 2자리에 플로린이 다 들어가 있죠. 보이세요? 보이죠? 그래서 내가 쓱 둘러보니까 딱 정확하게 잘 그린 사람도 있고요. 살짝 틀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 왜 저렇게 돼야 될까요? 왜 이렇게 플러린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자, 저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뭐 벤트룰이나 아니면은 공명 혼성, 그러니까 공명은 아니고 혼성 오비탈 이론을 이용해서 저걸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묘한 게 입시에서는 양자역학이 심하게 나오진 않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양자역학이 안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고요. 카이스트도 한 4, 5년 내에는 양자역학이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입시에서 정말 양자역학이 점점 이렇게 안 나오는 추세라서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막 공명 혼성 이론이나 벤트룰 이런 걸로 이게 막 설명하기 좀 그렇고, 좀 야매로 설명을 할게요. 야매. 홍우 야매 알아요? 야매? 야매 알아요. 그렇지. 저 누구냐? 혜린 야매 알아요? 야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야매 이론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매긴 하지만 야매란 얘기가 이제 근거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근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없을 때 우리가 야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매라고는 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화학 체계도 소개가 되는 설명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활용하지 않고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90도 반발 이론. 자, 이게 뭐냐? 90도 반발 이론. 전자쌍끼리 서로 90도가 되면 청력이 커지고
커지고 결합력이 약화됩니다. 자, 왜냐? 그 90도라고 하면 그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메테인에서 각도 몇 도예요? 메테인에서 각도가 109.5도죠. 그 다음에 BH3 같은 경우는 120도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BH2는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한 그 구조의 각도가 109.5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90도가 돼버리면 109.5도보다도 훨씬 각도가 작아지죠. 그러면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청력이 커진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90도냐? 89도도 아니고 91도도 아니고 왜 하필 90도로 설명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90도 반발 이론은 그래서 야매 이론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왜 하필 80도는 안 되냐? 70도는 안 되냐? 110도는 안 되냐? 왜 하필 90도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야매입니다. 하지만 저걸 그냥 믿으시면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서 아주 전문적인 그 화학 체계도 저 이론이 소개는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게 좀 야매긴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막 써요. 막 근거는 없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내용을 막 써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책에도 소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이걸 인정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삼각쌍뿔 구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코토리얼은 두 개의 엑시얼과 90도 관계죠. 그런데 반면에 엑시얼은 세 개의 이코토리얼과 90도 관계죠. 자, 1,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뭔 말이냐? 이코토리얼 방향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하고 90도 관계란 얘기예요. 얘하고 얘하고 90도 관계란 얘기예요. 반면에 엑시얼은 누구하고 90도 관계란 얘기예요. 얘랑 90도 관계란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어디가 90도 관계가 더 많아져요? 막 구조가 저렇게 이상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치면 엑시얼 입장에서 90도 관계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 엑시얼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이 엑시얼이 결합력이 약하고 결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똑같이 플러린만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엑시얼 결합이고 여기가 이코토리얼 결합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원소를 뒀을 때 실제 결합 길이를 비교하면 이쪽이 결합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결합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결합력이 약해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코토리얼은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짧아졌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완전히 똑같은 원소들을 결합시켰을 때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짧아지고 좀 더 길어집니다. 똑같은 원소의 똑같은 단일 결합처럼 보여도 저 내부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90도 반발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90도 반발 이론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는다면 이것으로부터 왜 플로라이드가 엑시얼에 왜 염소가 이코토리얼에 있는지 이걸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8. 마지막 설명 6.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삼각쌍뿔 TDP에서는 전기 음송도가
더 큰 말단 원소가 액시열에 우선 배치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저런 구조에서는 항상 전김성도가 더 큰 애가 액시열에 먼저 들어간다. 요건 그냥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고 치자. 인정한다고 치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비었잖아요. 다섯 자리 비인 상태에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다섯 자리를 비우고 자, 그럼 이제 어떤 말단 원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지. 봤더니 플로린 3개, 염소 2개야. 그럼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지?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작지를 생각하지. 그럼 그 상태에서 전기음성도가 더 큰 애를 어떻게? 우선 액시열에 콩콩 박아두고 나머지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코토리얼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가장 안정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찬 알겠어요? 어떻게 그려나간 건지 알겠죠? 자, 그런데 6. 이거 왜 이러냐 이것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 국민이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죠. 홍어도 세금을 내죠. 그죠? 그 마시고 있는 커피에도 세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 국민이 세금이 내서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세금 얼마나 걷게요? 드디어 대한민국 1년 세금 얼마게요? 괜찮아요. 대한민국 1년 총 세금 얼마게요? 500조 됩니다. 500조. 500조 이끼마스 알겠죠? 500조 이끼마스. 그 중에 그 500조 중에 국방 예산 얼마게요? 국방 예산. 그 중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 얼마게요? 드디어 50조가 됐어. 50조. 자, 그럼 전 예산의 몇 프로예요? 10%죠. 그 나라 예산의 10%의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통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프로냐면 2%거든요. 2%.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어떻게 쓰는 나라나? 미친 듯이 쓰는 나라입니다.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방 예산을 미친 듯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약하다 강하다? 혜리 군대 가봤어요? 군대? 혜리 군대 어떻게 생각해? 군대? 군대 싫어? 혜리 직업군이 어때? 직업군이? 어? 혜리 봐봐요. 필승 해봐. 필승 해봐.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릴 것 같은데? 예찬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가야 돼. 예찬 군대 갈 거예요? 근데 어디 갈 건데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군대? 군대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 그 병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군대 가도 월급 100만 원씩 나오거든요, 요즘. 군대 가면 월급도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군대 안 가는 안 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군대 안 가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있죠. 뭐 팔을 하나 자르거나 뭐 이러면 이제 군대 안 갈 텐데 쉽지는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자, 뭐 여하튼 군대 그래.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얘기도 재밌는 게 엄청 많은데 네, 왜냐하면 내가 군교수 생활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생들 화학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군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묘하게도 우리가 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가요? 좋나요? 안 좋나요? 특히나 여기 막 혜린이한테 군대 가라고 그러니까 혜린이 막 지금 뭐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이제 군에 대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을 500조나 걷어서 그 예산 가지고 뭐 해요? 우리나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나쁘게 만들려고 그래요? 좋게 만들려고 그 돈 걷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산을 걷었어요? 그럼 예산을 누가 집행해요? 누가 집행해요? 바로 우리가 투표로 뽑은 정치 권력이 그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권력 1은
우리나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정치 예산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 애들이 누구지? 소위 얘기하는 재벌 대기업. 재벌 대기업을 도와주는데 이 예산을 막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재벌 대기업이 힘을 더 얻어서 수출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덕에 사람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나 전반적인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정치 권력 1번 알겠죠? 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얘기 아니 뭐 꼭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 뭐 나 그렇게 위험한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냥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정치 권력 있죠. 그다음 정치 권력 2. 그래 수출 잘하는 것도 좋고 이게 대기업들이 돈 잘 버는 것도 좋지만 나는 뭐래도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그 초, 중, 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 굶는 건 싫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수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의 점심 급식 이거를 세금으로 다 무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정치 권력 2.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 정치 권력 1 대기업을 미루는 정치 권력 1 그 다음에 가난하건 뭐하건 하여튼 약자들 이런 학생들에게 밥을 먼저 사주려고 하는 정치 권력 2 둘 중에 결과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디가 경제적인 효과가 실제로 더 좋을까요? 경제적인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성비. 동일 예산 단위에 대한 실제 경제 효과가 어디가 훨씬 더 좋을까요? 어디가 훨씬 더 좋을까요? 를 아직도 경제학자들이 싸웁니다. 아직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건 거 들고 저건 거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영원히 결판나지 않을 주제지만 자연은 무조건 몇 번으로 갈까요? 이 마더 네이처는 무조건 정책 1, 정책 2 중에 무조건 어디로 갈까요? 이 자연은. 자, 약간 일반화시키면 이겁니다. 어쨌건 좋아지기 위해서 원래부터 강력한 녀석을 더 강화시키는 것. 알겠죠? 두 번째, 좀 안 좋은 것을 약간 좋게 만드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자연은. 무조건 2번입니다. 우리 자연은 절대로 잘하는 애들한테 보너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은 절대로 뭘 하지 않는다? 그 뭐냐면 정리해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은 이 마더 네이처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약한 걸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약간씩의 변형이 이루어져요. 항상 우리 자연은 그래요. 그러면 그걸 우리 인간 세상도 따라야 할까요? Nobody knows.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이거나 이론적인 사항은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죠. 그래서 내가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자연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약한 걸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약한 걸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간다. 그걸 연력학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게 한 다음 시간쯤 하게 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력학 제2법칙 할 때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을 활용하면 뭐까지 할 수 있다? 장수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 혜린?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나요? 저 뭐야 홍우?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뭘 따라라? 연력학 제2법칙을 따라라. 무슨 말 알겠죠? 따른다기보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해라. 알겠죠? 자, 그 얘기는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는 주변 결합 전자를 밀어내겠습니까? 끌어들이겠습니까? 끌어들이겠죠. 그죠? 그럼 결합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결합 길이가 길어집니까? 약해집니까? 결합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결합력은 세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결합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의 결합이라면 그 말단 원소를 되도록이면 전기음성도 큰 걸 배치시켰을 때 그 결합력이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원래 약했던 이쿼토리얼 위치에 전기 음성도 큰 원자를 배치시켜서 그 결합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BP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액시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한번 그려볼 수 있냐면 15번 문제에 거기 3번에 보시면 B번 맞나? 3번에 2번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황해 OCH3 2 CH3 2 이걸 그려볼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시작! 좋아, 좋아.